오늘은 부모, 자녀 등 가족 간에 상처 안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도 힘들지만 그런 관계는 단절하면 되지만 가족 간에 주고받는 상처는 그 깊이가 훨씬 더 크고 더 깊습니다. 먼저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상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부모 자식 간 상처는 서로 기대의 수치가 다른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상처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여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부모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요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학원을 여러 개를 보내면서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죠. 반대로 자녀들은 이런 부모들의 극성 때문에 스트레스와 상처가 드는 것이죠. 자기는 예체능에 재주가 있는데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잘 잡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는데 여기서 오는 갈등도 심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가스라이팅 시켜 아바타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자기 품 안에 키워서 결혼하여 독립해도 옆집에서 살면서 생활을 도와주면서 계속 간섭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나이를 먹어가지요. 부모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 인생도 늙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독수리처럼 젊어서부터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갈등과 상처가 없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간에 주고받는 상처입니다. 부부간에 주고받는 상처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언어입니다. 말을 주고받는 말에서 상처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쉽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약한 편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이지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서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한쪽에서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쪽에서도 똑같이 서운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크게 또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에도 서로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에라도 깊은 상처를 받으면 오래갑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아내와 싸울 때 친정을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끔 그 이야기를 꺼내서 하곤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부부는 계속 붙어있지 말고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서로 떨어져서 각자 생활하고 더 좋은 것은 주말 부부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야 더 소중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 자매 간 주고받는 상처입니다. 어릴 때는 형제 자매 간에 싸워도 금방 화해하지만 성장해서 서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 상처가 됩니다. 특히 형제 간에 경제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 많이 가진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자기 돈 자랑만 한다면 심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큰아들이 서울에 가서 큰 돈을 벌었는데도 부모님을 위해서는 인색한데
둘째 아들은 시골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부모님을 살뜰히 살피고 사는데 명절 때 외제차 타고 와서 포만 잡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서로 갈등을 하고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넷째로 고부간 주고받는 상처입니다.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더 심했지만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간의 갈등과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시어머니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후배 와이프는 첫째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돈 많은 셋째 며느리를 존중하고 자기에게는 막대한다고 상처를 입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을 교육시켜서 의사를 만들어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가 가계부에 촌년 30만 원을 적어놓은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 용돈을 준 것이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부 갈등 관계는 서로 마음을 바꿔먹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할 때 덜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켰다면 요즘은 오히려 며느리가 갑이 되어 구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든 두 가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부모 자녀를 가족 간에 상처를 될 수 있으면 주지도 말고 하지도 않으며 각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중추절이 오는데 좋은 명절에 가족 간에 만나서도 될 수 있으면 상처 주는 말,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말은 가급적 삼가고 좋은 화목한 그런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명상을 마칠까 합니다. 아침 호수 황선만 갈매기 한 마리 날개 짓으로 짙은 어둠을 한 겹 또 한 겹 걷어내고 호수에서 세수하고 물속에 머리 넣어 아침 먹고 얕게 나르며 호수경을 보고 화장을 한다. 안개 사이로 비추는 햇살에 은빛 물결이 부서질 때 넓은 호수 저편으로 날개를 편다. 갈매기는 호수 하나로 모두 해결한다. 어머니 품에서처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찐팬 여러분들께 좋은 중추절이